받은 최학철 장로입니다. 필명은 최수정. 저는 오늘 이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성령님들, 배우님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지금까지 오늘 30차 4.18 포럼인데 지금까지는 대학 교수, 박사 이런 분들 모시고 포럼을 하고 있는 전쟁인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하늘의 별이 되어 다부동에 대해서 쓴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서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 시간. 천평교국 전투, 군번 없는 학도병 포항 전투, 귀신 잡는 해병대 통영 상륙 작전, 낙동강 방어선 55일 동안에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등불 앞에 불이 지금 꺼져가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 1사단이 김일성의 정예 3개 사단 2만 6천여 명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회생되는 이런 30명으로 했어요. 역사적인 기적과 같은 그 스토리를 오늘 주제 30명. 다부동 전투, 이 많은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고 중요했던 다부동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고 하는 요 주제로 간단하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마친 후에 여러분의 질문으로 서로 스토리텔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의 하늘의 별이 되어 이 소설을 쓰면서 6.25 전사에 관한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열심히 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쓰면서 저는 늘 이 나이는 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똑딱똑딱 하는 이 워드, 이 자판기를 때리면 써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 이긴다? 실록 소설은 팩트예요. 팩트가 생명인데 이거를 작가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나의 스승 조지훈 교수를 제가 동원해서 조지훈 교수께서 1965년도 4월에 한 인문학 강의, 그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조지훈 교수의 인문학 강의로 봐도 되겠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훈 교수님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나의 스승 조지훈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북 영양이 고향이에요. 6.25가 터졌어요. 좌익들이 들어와서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흔들고 수치심을 줬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헌혁, 재헌 국회의원이에요.
죄린 선원 이광수 끌려갈 때 아버지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6.25의 피해자 중에 이만큼 피해가 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조지훈 교수는 55일 동안 진행됐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종군 기자단, 종군 작가단 만들어갖고 취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님 중에는 조지훈 교수님의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인영 회장님도, 우리 오경자 선배님도 직접 강의는 못 그랬어요. 했어요. 예. 선생님이 그림자만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면은 자관 학과 뭐 상과 법과 정외과 뭐 해서 몰려들어요. 그게 조금만 하면 이제 자석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27살에 고려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해화전문학교 나와서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 선생께서 가서 삼고초려 세 번 사정해서 27살 청년을 고대 교수로 모셔요.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천재 시인입니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 박몽을, 우리 요 앞에 오경자 시인 계시지만은 청록파 시인. 1960년대에는 이분들 문학 시상에는 이분들 이름이 많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소설가가 될 꿈으로 국문과를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오셨어요? 박별이 이 교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문학 강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칠판에다가 6.25 한국 전쟁, 그리고 그 밑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 아니요. 그리고 또 줄을 바꿔서 다부동 전투의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미안해. 승리는 오세요. 신의 은총이었다. 이분이 원래 불자입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신의 은총이었다. 그러더니 돌아서 가지고 지우개로 신의 은총이라는 걸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쳐 쓰면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이때 남북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적어도 100만은 넘었을 것이고, 이분들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못 살게 기도를 생각하면 신의 은총이라는 표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그 강의가, 인문학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조지훈 교수께서는 아까 잠깐 소개해서 빠졌습니다만은, 조지훈 교수는 우리 고려대학교 교과, 응원가, 그 다음에 4.18 기념비 비문, 조지훈 교수께서 작사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지조론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1960년대 자유당 반독에 앞선 지성인이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 우리들이 안다 하는 식의 헌시를 고대 신문에 실어가지고 굉장한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런 교수고, 4.19 때도 데모를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지성의 그런 그 교수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쓰더니, 여러분, 저는 55일 동안 이 안에서 4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첫째, 트루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미국 조야가 한국 전쟁 그 참여를 그렇게 반대하고 집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누가 트루만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 6.25가 발발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에 유엔이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5개국 상임이사국 소련 대표 마렌코프가 끝내 그 회의장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의됨으로써 유엔이 우리나라에 이제 참전하게 된 것이죠. 조지훈 교수 말합니다. 누가 마렌코프의 발걸음을 잡았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부동 전투, 여러분 너무 알려져 있는 다부동 전투. 그때 백선엽의 1사단은 겨우 연대 병력의 8,000여 명의 인원밖에 없었고, 그 밑에 골짜기에 있는 미군 2개 연대, 이 병력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커 장군께서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 부산을 교두보로 해서 저지선을 쳤어요. 그것이 그 포항,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밑에 부산, 이런 식으로 240km의 그 저지선을 쳐놓고 여기에서 죽음으로 이걸 지켜라. 이게 낙동강 저지선 방어선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명 워크라인, 스탠 오와 다이. 죽음으로 이걸 사수해라. 이제 여기에서 지면은, 여기에서 뚫리면은 바로 대구, 부산이 함락되는 거는 시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게 뭐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조지훈 교수의 세 번째 기적은 다부동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8,000여 명의 인원이 26,000의 김일성의 정예사단, 3사단, 13사단, 15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겼나?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엄청난 역의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봉투 안에 제 나름대로 준비한 팜플렛도 있고, 이 안에 신문, 한국장로신문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더 보면은 와이드 해서 크게 요 며칠 전에 자담회한 내용과 오늘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조지훈 교수가 나는 다부동 전투 55일 동안에 4가지의 기적을 봤다 하면서 그날 강의를 하면서, 특히 이 전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전투는 군번 없는 학도병 포항전투,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포항 쪽으로 들어오는 인민군을 그 당시에 학도병들, 총 한 번 쏴보지 못한 이 학도병들이 71명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48명이 죽었어요. 그 48명 죽은 그 가운데 동성중학교 3학년 14살 이우군이라는 학생의 주머니에서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그 수첩에 어머니에게 미쳐 붙이지
못한 편지 내용을 조지훈 교수가 체크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 55일 동안 끝나고 조지훈 교수가 제일 먼저 발표한 시가 다부원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부원을 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머니에게 미처 붙이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죽은 이우군의 그 편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처절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낭독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훈 교수는 나는 55일 동안의 이 낙동강 방어선 가장 최후의 이 방어선에서 4가지의 기적을 봤는데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이것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싸움이었다. 왜 이렇게 보느냐?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73개국이었어요. 지금은 193개국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는 73개국 중에서 물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우리 그 6.25 전쟁에 우리를 지원하는 유엔은 64개국이었어요. 73개국 중에서 64개국이 우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북한을 지원한 나라는 고작 9개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정의겠습니까? 그래서 조지훈 교수께서는 6.25 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었다. 이걸 강조하면서 조금 전에 말한 군번 없는 학도병들 싸운 그 포항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이우근 학생이 죽은 걸 이야기하면서 왜 이때 이 학생들이 학도병들이 이렇게 초계같이 귀중한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자유, 자유, 자유 이거를 외쳤습니다. 나는 지난번 4월 달에 우리 오경자 선배님 요 포럼 중에 4.19 혁명 정신은 자유민주정의라 이렇게 그때 결론 맞죠? 예. 그래서 조지훈 교수 그 생각은 이어집니다. 자유, 자유, 자유. 이 학도병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 땅에 1000만 이상 가족들, 요게 우리 임 기자님도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지만은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왜 왔겠느냐? 자유, 자유다 이게야.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 병사들이 죽었습니까? 장군의 아들들도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지향하는 세계적 목표, 자유,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6.25 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싸움. 정의의 심판이 사도로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입니다. 이것을 김일성은 반란으로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반란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뜻을 이루지 못한 김일성은 퇴장이 된 거죠. 이것이 그날 조지훈 교수의 열변을 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55일 동안 6.25 전체라고 하는 판을 봤을 때 6.25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박헌 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원한다면은,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에 대비해라. 이거는 일찍이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하는 말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 번 기억하지 않는 역사. 이거 뭡니까? 독일 나치스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형무소 현판에 걸려있는 글귀가 요 자리에서 110만을 살려겠어요. 그 현판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현판에 있는 글귀를 많은 사람들 인용했는데 그날 조지현 교수께서도 요 글자를, 요 교훈을 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있는 글귀를 이야기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지영 교수께서는 그 인문학 강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제가 ROTC 졸업과 동시에 전방으로 이제 장교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느낌과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장교로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스승 조지영 교수께서 한 그 인문학 강의가 평생 나에 대한 제가 쓴 그 이후에 저는 국군 보안사에서 두 가지의 큰 대간첩 작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68년 10월 30일에서 12월 24일 두 달 동안에 벌어졌던 울진 삼척 사태 때 저는 보안사 하사관들 18명을 끌고 명특공대장으로 명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제가 임무를 수행했고, 또 하나는 2년 후에 지하당 조직체 거물간첩 한은동을 체포, 제가 체포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을 전향이 돼서 끌어들여서 일망타진하는 안민도 여경 공작, 거기도 현지 서산당진 그 현지 파견대장으로 또 임무를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격침시키고 하는 이런 큰 경험을 제가 쌓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소설은 나라사랑 애국소설, 그 대표적인 소설이 소설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오늘 여러 번 지금 갖고 계시는 한국 장로신문에 3년 1개월 동안 연재도 하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나의 글은 나라사랑, 애국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하늘의 별이 되어 백선엽 장군 여러분 아시죠? 구국의 영웅, 나라를 구한 이 영웅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101세 나이로 소천했을 때 단 한마디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광복회장 김원 같은 자는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는 파묘까지 들 정도로 백선엽 장군을 폄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백선엽 장군 쓰신 군과 나라고 하는 회고록을 내가 서두에 나오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회고록을 쓰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 전후 세대 이 사람들은 이 딱딱한 회고록 참 안 읽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동족 상잔의 이 원흉 김일성을 오히려 우리 민족 지도자로 떠받치고 지금 하는 이 철없는 이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사람들 한탄하는 글이 나옴.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재미있는 소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소설을 써서 이게 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국방부 진중문고 이거는 우리 오경자 선배님 여기 계시지만은 국방부 진중문고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하나님 도움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납품이 되고 장병들이 그걸 읽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백선엽 장군이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이 되어 진중문고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고 또 여기저기에서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다큐 극영화 그래서 건국전쟁을 쓴 김덕영 감독 독도의 영화를 만든 권순도 감독 그 다음에 별들의 고향을 옛날에 해서 이름 날렸던 이장호 감독 요 세 분이 서로 경쟁 붙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권순도 가장 젊은 권순도 감독은 6.25 때보다도 살아생전에 백선엽 장군을 따라다니면서 격전지에서 그 설명하는 걸 녹화하고 촬영하고 하는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되면은 시중 영화에서 이걸 상영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상영하게 되면은 시사회 때 제가 회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단장한테 작전 참모를 한 예. 공국진 대리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입니다. 이 모자가 6.25 61주년 기념 전쟁 기념관에서 명예회장이신 백선엽 장군이 저한테 하사한 겁니다. 공국진 동생이 이 모자를 쓰라서 그 모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백선엽 장군님께서는 당연히 동작동에 모셔야 됩니다. 네? 최영신 장군은 400몇 썼는데 왜 예전 그 제2 육군 묘지에 그것도 사정 해가지고 그랬으니 당연히 6.25 세대들이 전부 다 현충을 해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은 사실 대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계실 때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것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이 우리 백선엽 장군 기념 사업회 저희 ROTC 오늘 여기 홍보위원장도 참석하셨고 우리 요 ROTC 선배만 하더라도 우리 조인영 회장님 ROTC 1기 선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오신 우리 또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김주진 선배 다 ROTC 예. 뭐 여기 계시지만은 이 우리가 주동 중심이 돼서 우리 또 여기 선배님 백선엽 기념 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백선엽 장군 회복하는 수 동작도로 모시고 오는 일, 그 다음에 원수 추대론도 이게 다시 지금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드리고요. 동안 그 당시에 대구가 임시 수도였어요. 나중에 부산으로 또 임시 수도가 갔습니다만은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대구가 함락되는 거는 이거 진짜 그리고 7곡 다부동 바로 옆에 대구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경량한 그 당시에 12살 예, 12살이면은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다부동 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 주시면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진 것에 대한 그 비화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미국의 장군이 베이커. 한미 방위 조약에 대한 거를 귀띔을 하고 네. 마이크를 만나고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의 떨떠름한 반응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예. 쓰셨는데 네.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네. 이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팩트인지 예, 소설가로서의 상상인지 네. 그게 왜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팩트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그러니까 역사에서 어떤 인물을 역사적인 사실로 남기고자 했을 때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런 가장 공통적인 우가 뭐냐 하면 예,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솔직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예. 그 사람의 장점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조명을 할 때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수면 아래로 집어 넣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이승만 대통령의 제대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물론 좋지만 상당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장점 그분을 도왔던 주변의 어떤 것들 다 수면에 집어넣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똑 떨어져 갖고 혼자 모든 일을 초인적으로 한 것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추세가 있는데 이것이 팩트라면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으로 나올 때 저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가장 큰 의문이 그거였어요. 예. 아니 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조약 얘기할 때 이 중요한 팩트가 왜 빠졌나?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장관 뭐하러 월급 주고 필요합니까? 장관, 그 밑에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제대로의 몫의 일을 했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업적을 이룬다는 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없어요. 그냥 누구 임금 하나 그 사람의 훌륭한 그 사람이 다 했어.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 책의 작가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추앙하는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이 한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는데 이런 역할, 그 미국의 장군의 역할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기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첫째는 질문, 팩트인지 상상인지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 팩트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작가로서 앞장서서 우리가 다 네. 앞장을 쓸 테니까 네. 역사를 바로 기록하는 그런 어떤 큰 일을 꼭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 그 봉투 안에 제가 넣어드린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람은 백선엽 장군이 었다. 이거는 굉장한 큰 제목이죠. 그럼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의 별이 되어 이 영화를 지금 찍고 있는데 국방부 차관에 있던 이정민 장로님이 전쟁기념관에서 인터뷰 2번 다 이 내용을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백선엽 장군을 모신 적이 있고 미국에 또 갈 때도 따라간 분이고 이분이 직접 그 백선엽 장군 입을 통해서 이 숨은 비화를 직접 들었다. 그래서 육군 정감에 했던 배영복 장로, 제 ROTC 동기인데 그 방에서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메모를 해서 그래서 몇 번 확인하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 오늘 여기 나라사랑 후원회에 우리 문성길 저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나라사랑 후원회에서 이재춘 대사 서울법대에 나와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관으로 잔뼈가 큰 사람이 이걸 읽고 이 안에 지금 오경자 교수님이 어필한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하니까 내가 커피를 살게 커피숍 그래서 설명 좀 해달라 이게. 그래서 그걸 쫙 듣더니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승만 외교 라인이 그 당시에 변형태인지 누군지 그 외교 라인이 다 전 국민이 그걸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외교사에 글을 다시 한번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고 이정민 차관을 또 만났어요. 인터뷰를 그렇게 다시 그 감독 그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까? 했다. 직접 어떻게 들었습니까?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걸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그 봉투 안에 한국장로신문 10페이지, 11페이지를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와이드. 아마 그렇게 크게 자담의 내용을 6.25 특집으로 낼 수가 없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신문에는 바로 이것이 특집으로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전화 걸게요. 이것이 팩트가 아니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썼어요. 최고 고위 교육의 뭐 이렇게 교육 일정. 그런데 실은 그것인지 아닌지 이 예민한 시기 뭐냐? 에바레이드 오퍼레이션. 이승만 제거 계획을 미국이 세워서 지금 호시탐탐 이승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워낙 나중에 안 되니까 방공 포로까지 석방하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카드를 들고 연일 미국하고 맞섰어요. 참 배심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도저히 이거 닥터리 이거 안 되겠다. 조금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미묘한 시기에 이승만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차피 미 8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미 8군이 움직이더라도 한국 군권을 잡고 있는 백선엽 장관 협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미묘한 시기에 백선엽을 불렀다 이게요. 그때 백선엽은 전혀 아무 그것도 이분은 워낙 뭐 튼튼한 분이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서는 말도 못 꺼내고 결국 그 일정 바로 요때에 동해안에서 1군단장 할 때 5순양함 7함대 5순양함 함장 그 제독이 베이커 제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선에 참여한 미국 장선 중에서 백선엽 장군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베이커예요. 새벽 4시가 돼도 이 호텔에서.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처음으로 이 미국에 이제 가서 호텔에 있으니까 6.25 그때 같이 싸웠던 전우들이 장군들 모여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있으니까 이거 말 못하 새벽 4시까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책에 다 나옵니다. 이 책에. 읽었어요. 예, 읽었죠?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백선엽을 느끼고 할 말이 있지 해봐. 그때 베이커가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지금 아이크가 미군 철수 다 이거는 기정사실인데 정전 이승만이 아무리 떠들어도 정전 어떻게 할 거야? 압록강 저변에는 100만 중공군이 지금 운을 진을 치고 있고 그 앞에는 김일성 군대 다시 한번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거 막을 길이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아이크를 만나겠다고 딱 그러니까 콜린스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아무나 그렇게 계획 없는데 아무나 미국 대통령 못 만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백선엽이 지금 이 전선에 미국 장병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온 육군 참모총장을 안 만난다면은 아이크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냐 이렇게 대들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에 콜린스가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주선을 해서 이틀 후에 아이크를 만납니다. 이 책에 아이크를 만나서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크가 화도 내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기가 차서 상호방위 조약이라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미국은 그렇다 치고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했을 때 백선엽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 각하,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상호방위 조약은 그런 수준의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이크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백선엽 장군이 그럼 질문하겠다는 식으로 철수 압록강周변에는 100만의 중공군이 지금 딱 버티고 있고 김일성 군대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전선에서 피 흘린 미국이 싸워준 그 흔적은 아무것도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아이크가 그건 안 되지. 그럼 뭐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싸워주는 것은 우리 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향하는 미국의 그 위대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와서 피 흘리는데 그 아무 대책 없이 후퇴를 해버리면은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여튼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언제 귀국할 거냐 하니까 백선엽 장군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각하에게 빨리 오라고 해서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국무부에 들려서 암흑의 차관보를 만나고 가시오. 내가 별도 지시하겠소. 그래서 그 차관보를 만나서 그때 아이크가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찍어서 이야기해요.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요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거기서 협조를 하고 가시오. 국무부에. 그래가지고 가니까 벌써 이게 지시가 다 돼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선엽 장군은 의기양양해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그 유엔군 사령관이 클라크 장군이에요. 어느 날 한 통의 전문이 들어옵니다. 대통령 지시예요. 한국과 정식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시오. 이게 벌써 대통령 이름으로 이게 한 통의 전문이 떨어진 것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의기양양하게 백선엽 장군이 경무대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은 노 대통령은 탁 일어나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백 장군 수고했구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보고 있는 서류에 눈을 떼지 않고 각하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왔는가 각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해 보게나 딱 시작하니까 그 말이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때까지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작가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의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엄청난 공로가 백선엽 장군에게 가는 거를 이승만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70여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묻혀 있었던 것을 소설가 최수정 작가가 이걸 배분해서 이렇게 이제 시무대 당당하게 특집으로 낼 정도로 요 대목에서는 여러분 박수 쳐줘야지요.